정도 강력전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한대건이고요. 자, 한대건의 10월 7일 일요일 경마 음담패사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선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아마 베스트헌터는 순발력이 있는 마피고 선행을 축구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어마 새로운 캡틴은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상대가 원체 약하죠. 12번 놓고 4번 10번 줄여. 베스트헌터가 역전하면서 4번 12번 6번 순으로 결승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7경주 7경주입니다. 아마 스카이빅이 하정우 기수에서 박으론 기수. 지금까지 안정환이 더해졌기 때문에 또 맞잡은 손이 의외로 마피 상태는 카카의 좀 모습. 맞잡은 손 10번 4번 9번 10번 맞. 아, 이것도 진짜 식상하다. 매번 똑같은 얘기 하는 게 벌써 몇 년째야? 4년째인 것 같은데. 좀 바꿔야 되겠어. 나가 나중에는 되게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한 예상가 김민수 위원이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좀 변화를 추구해야지 여러분들도 좀 지겨울 거야. 그죠? 근데 경마는 매주 새롭죠. 사실. 매주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카드나 이런 다른 도박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경마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대상경주가 있죠. K&N배 대상경주인데, 청담도끼, 올해 그랑프리를 노리는 코리안컵에서 런던타운과 시청과 경합을 하면서 아쉬운 걸음을 남겼었고요. 그 당시에 돌콩이라는 마필이 입상을 했고, 돌콩도 나오죠. 돌콩도 나오고, 부산의 명마죠. 그랑프리 경주를 뭐 어떤 트리플 라인. 이제는 뭐 나이가 먹어서 매번 깨지고 있긴 하지만은 썩어도 준치라고 들이대볼만 하고. 뭐 서울의 실버울프, 뭐 마이티싱, 뭐 부산의 돌아온 포경선. 뭐 배당판에서 어떤 흐름이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잠시 후에 대상 경주를 풀어드릴 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도끼가 얼마나 뛸 수 있냐 이제 차례 관건일 것 같고요. 기수가 또 임기영 기수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임기영 기수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얘기도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듣지 못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하나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혜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대건의 방송을 본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들은 정말 취재 들어가서 하나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 고마워하시고요. 이게 제가 취재 들어갈 때마다 쓰는 이제 판넬인데,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갖고 갑니다. 기수들을 다 타는 말들, 조기한 말들 이렇게 뽑아갖고 가는데, 여기 써있어요. 간짜장, 짬뽕, 김치볶음밥. 이게 왜 써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 나이에 에이스 경마라는 책자에 제가 소속이 돼 있거든요. 예상지에 소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막내예요. 형님들이 밥 시키라 그래갖고 그걸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도저히 지금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내 취재에 놓던데, 아이씨, 왜 여기다 뒀지 내가? 자꾸 웃음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거예요. 네. 나도 방송 나와서는 내가 한대건이야 이러면서 잘난 체 하지만, 어디에 가면 막내라서 담배 신부름도 해야 되나.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 그렇게 안 젊어. 나 진짜 열받아 죽겠어. 왜 젊은 예상가들이 안 들어오지? 짜증나는데. 그리고 형들은 자꾸 왜 나만 시켜. 같은 예상가끼리. 또 형들이 또 이런 방송 보면 또 화내겠다. 어쨌든 중요하진 않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취재를 들어가면 거의 뭐 아들뻘인 사람도 있죠. 뭐 지금 데뷔한 문성혁 기수라든가 뭐 이동진 기수, 이런 기수는 저하고 20년 넘게 차이가 나니까. 또 조교사들한테는 또 제가 뭐 큰아들뻘 이런 조교사도 있어요, 사실. 참 재밌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막 나이 어린 애들한테 막 매달리고 뭐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무릎 왜 못 꿇어? 그냥 꿇어. 그냥 꿇으면 돼. 가족 생각해서 꿇으면 돼.
뭐 예전에나 뭐 내가 뭐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녔지 지금 그런 것도 없어. 항상 한대건의 팬들한테 납작 엎드리는 한대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무통장 문자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한대건은 결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대요. 태풍이 뭐 아직까지는 노선이 이렇게 꺾여져 가서 서울은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자꾸 틀어지고 있죠. 걔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나도 모르지. 뭐 태풍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서울에 얼마나 비가 올지 뭐 주로의 상황도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요일 경마 출발해볼까요? 자, 한대건의 승부처는요. 3경주, 5경주, 7경주, 11경주 3, 5, 7, 11 7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는 2경주와 4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 일요일 경마에서 계속 잘난 하는 거야. 이걸 내가 계속 광고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메리트를 느껴서 신청하지 않을까. 995 배당의 메인 승부를 했죠. 쌍승식 191배 나왔고 복승식 92배 나왔는데 주력막권으로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82배 나왔구나. 복승식 82배. 아, 뭐 겁나게 전화 오고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뭐 저야 뭐 막권을 못 사는 입장이니까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뭐 날 찾아갖고 돈 뭐 얼마 투자했고 뭐 2만원 무통장 문자 신청해갖고 맞추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오실 것이고 또 그 경주 끝나고 또 그런 분들 계셨어요. 나 집에 간다. 고맙다. 그런 자세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노름판은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뭐 현명하게 경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한대건 직접 만나봤어 출발합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봤어 코너 일요일날 장추의 기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승부사죠. 예. 조계사들 아니면 기수들 그리고 또 이 마사회 학교의 교관들도 이 장추열 기수의 기등 자세를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뭐 성적 뭐 그래도 1류 기수죠.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수가 아닐까. 그만큼 주행 이제 마피를 기승하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후배들의 표본이 되는 기수이기도 합니다. 또 성격도 좋아요. 그래서 또 모 여기수와 지금 아주 이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군대 안 가니?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놀리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좀 많이 다쳤죠.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를 안 당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뭐 군대를 가는 시점이 뭐 언제나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30이 넘었기 때문에 좀 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격 좋고 항상 고지고대로 얘기 안 하고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취재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나쁘진 않은데 말투가 뭐 이렇게 까칠하다든가 막 뱉는 그런 기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말이 좀 세도 그 세다가 표현 안 하는 기수예요. 여우 같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도 오래 보니까 좀 캐치해내서 아, 장추열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럴 정도의 노하우는 생겼는데 아직도 저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들은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를 추장하는 1번마 적토비마입니다. 지난번에 인기마였어요. 장추열 기수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뭐 최선을 다했는데 별거 없더라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장추열 기수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아도 좋다고 얘기 안 하고 나쁘면 아주 나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애매하게 좀 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참 파악하기가 힘든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적토비마가 뭔가 결정력이 없는 모습이었었고 매번 4착을 갖다 댈 때도 마신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거 없구나 했는데 이번 1경주에서는 인기 아마 1위가 될 것 같아요.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별거 없는데
다른 마피들은 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편성을 고른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3전을 치른 이세만데 우승의 기회를 정말 포착한 것이 아닌가. 말은 별로야. 뭐 장초에서 말이 비르자면. 하지만 경주의 조건상으로 본다면 일본과 적토비마가 모처럼 만에 뭐 개인적인 제 판단이지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말이 없어. 다른 것들이 다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뭐 잠시 후에 1경주 더 풀어드리겠지만 어쨌든 일본 적토비마는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6경주예요. 바로 4분마 중전마마입니다. 사실 이 마필은 휴양을 가기 전에도 기본적인 사이즈를 보여왔죠. 걸음발을 보여왔던 마필이고요. 휴양을 갔다 와서도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모처럼 만에 입상을 하긴 했는데 뭐 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뭐 상대마가 약했다라는 평가를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때 경주보다도 지금은 더 약체를 만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장추혁 기수가 모처럼 만에 괜찮다 말 괜찮게 뛰고 괜찮은데 조교를 좀 마방에서 세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서 조교를 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좀 내심 걸린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편성으로 본다면 뭐 워낙에 전기가 자유롭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또 편성도 약하고 당연히 체크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중전마마가 추일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의외로 또 좋은 평가를 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중전마마 역시나 체크해 오셨다가 현장에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일이가 또 이 방송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추일아 욕하지 마. 형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흔한 마피는요. 10경주에 출전하는 4번마 해오람입니다. 참 생각보다 안 뛰어요. 계속 우승 한 번을 못하고 9전 동안에 입상만 2회.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게 단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1400도 한번 나가보고 1700도 나가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1400도 그랬지만 1200도 뛸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주가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7월 14일 날 경주에서는 파크삭스 정도는 이기지 않았을까. 또 4분의 3 마신을 쳐요. 다비드 기수가 뭐 잘 평가를 하긴 좀 그렇고요. 말이 딱 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인기에는 아마 해오라비가 그렇게 과도한 인기를 받을 만한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장쪽에서 그런 비슷한 멘트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보는데 배당판에서는 아마 바람이 불지 않을까. 장출이니까. 지난번에 이동하기 수였었고. 그래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해오라비는 추천을 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장추혁 기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던 마필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3마리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마필들도 다 얘기 들었습니다. 다 얘기 들었으니까 현장에서 아니면 좀 이따 방송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에 출전하는 1번마 적토비마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6경주에 출전하는 4번마 중전마마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10경주에 출전하는 3번 해오라비는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한대건이는 빼고 막권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전 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1300m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뭐 적토비마 뭐 두 번 설명해 드릴 필요 없고 요거 놓고 하겠습니다. 예. 매번 쥐어짰고 걸음도 크게 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상대 마필들은 더 걸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이 좀 그래요. 엄마 A1 해머는 뭐 팔리지도 않았지만 뭐 능력도 안 보였죠. 둔한 모습을 보여줬고 1300을 나왔는데 저기 때 보면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그 정도 나아졌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핑 괜찮아졌고요. 8만 4JK는 사실 능력만은 아니죠. 이 4JK가 K1과 입상을 할 때 저희가 35배짜리를 맞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들 기억하시겠지만 자,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이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마필은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다. 선두권에. 똑같습니다. 50.5km. 지난번에도 감량기술 기승에 뭐 착차 있는 오착이었는데 선의권이나 아니면 선행권 뭐 1번마 적토비마 선행을 나간다면은 폴 포제키는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거의 정계의 조건상으로 본다면은 뭐 문서영 기수 제가 사실 만나봤어요 오늘. 근데 그걸 뭐 신인 기수니까 좀 말을 좀 아끼는 거고요.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뭐 거탑도 나아지고는 있고. 근데 평수형이 지난주에 기수급 변경이 되면서 갑자기 만화를 탔는데 그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평수형이 부상당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만에 첫 입상이 아닌가. 그래서 저 역시 기뻤는데 평수형한테는 인터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평수형이 또 얘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뭘 물어보면 평수형은 정평수 기수는 항상 이렇게 웃습니다, 그냥. 성격이 워낙에 그러니까. 시골 아저씨 같다는 느낌? 얼굴 보면 그러실 거예요, 아마. 싶으면 뭐 그쪽에서는 걸음이 다 늘어났는데 뭐 선두권 공략이니까 그 정도고. 그러니까 일본은 적토비마가 뭐 인기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상대를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8번 사기도 싫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8번 사기도 싫고 9번 사기도 싫고 10번 사기도 싫어요. 그 막권 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번 경기는. 정말 저한테 막권 사라고 그러면 일본 적토비마 단시 사고 말 정도로 어느 한 마필도 믿을 수가 없지 않나. 솔직히 하기 싫다. 근데 억지로 쥐어짜라면은 8번, 9번 쪽에 억지로 쥐어짜겠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을 점검한 이후에 최종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번의 한필드. 정말 가간의 똥집이죠. 지금 이분만 하늘을 달리다가 참 사연 많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방송에 눈을 말씀드렸지만 데뷔전 6월 16일 날 경주 때 제가 출마 투표장에서 뭐 이 마방 22조 안병기 마방이나 빅토르 기수에게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지만 출전하는 모든 마피들의 관리원들이라든가 마방 관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마피들이 바로 이 하늘을 날린다라는 마피였습니다. 그 정도로 조기 때 좋았다는 얘기죠. 지들끼리 보거든. 조기 할 때 이렇게 같이 뛰어다니면서 내 말 괜찮은데 다른 말 뭐가 괜찮지 신마가 이러면서 봤을 거 아니야. 근데 하늘 달리가 너무 좋은 거야. 기대했지. 꼴찌하더라고. 그래서 에이씨 이거 뭐 개똥말인가 이랬어요. 선두권을 공략을 하더니 7월 7일 날 경주에서는 결국은 쥐어짜면서 입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9월 1일 날 경주거리를 1300으로 늘리죠. 그리고 여지없이 선행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죠. 이게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7월 7일 경주하고 9월 1일 경주가 텀이 있죠. 한 2달 정도. 그리고 7월 7일 경주에서는 체중이 마이너스 17kg가 빠졌고요. 9월 1일 경주에서는 다시 체중이 플러스 20kg가 찝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체질 상태가 불량하니까는 쭉 빠졌다가 또 처먹으니까 또 찌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 티가 좀 있다는 걸로 보여지죠. 선행이죠. 아니 선행을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 편성에서 하늘을 달리다가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일본 경기니까. 그래서 뭐 검증은 필요한 나필이고 아직까지는 능력마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정규의 조건은 좋아요. 근데 솔직히 다나카 기수를 만나봤는데 다나카 기수가 지난주에 대상경주에 대한마라는 마필을 타고 강착을 당해요. 그래갖고 당연히 뭐 낙마를 시켰으니까 저 기승정지를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승정지를 안 줬습니다. 그냥 대한마만 강착을 시켰죠. 이런 유례가 좀 없는데 그 얘기하면 좀 깁니다. 또 인석이 형, 서인석 쪽에서 313조의 서인석 쪽에서는 또 얼마나 열이 터졌겠습니까? 뭐 저런 걸로 강착을 줘. 뭐 어쩌고 상금 1억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다나카 기수 오늘 만나서 다나카 기수 얘기를 해보면 다나카 기수는 다른 마방 관계자들이 자기가 기승정지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낙마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기승정지 받았을 줄 알고 다나카한테 말을 태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탑니다 이번 주에 다나카가. 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래서 하늘 달리다도 평가를 하긴 했는데 이건 제가 좀 말을 아낄게요. 어쨌든 저는 보면 하늘 달리다 이번 경주 역시나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번 찬스 블레이드와 6번과 굿마운트는 두 마필 다 3세에 데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2세마로 데뷔를 하면 3천만 원짜리 상금에 나가서 능력이 있다면 상금을 더 벌 수 있는데 굳이 3세에 데뷔했다는 건 뭡니까? 사연이 있다는 거죠. 질병도 있었고 뭐 공주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3세에 데뷔한 마필 치고 잘 뛰는 마필은 사실 없죠. 5번, 6번 중에서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6번과 굿마운트가 좀 더 나은 모습인데
김종준 기수의 평가를 비롯하면은 아직까지도 완전 좀 떨어지나 봐요. 하지만 편성은 잘 골랐고 7번 스칼렛 퍼펙트가 보폭이 상당히 좁죠. 발바리처럼 뛰는데 돌아온 김동수 기수의 편성이 약해졌으니까는 이런 정도 편성에서 못 오면은 이건 말도 아니지 않나. 이 정도 편에서 와야지. 7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속보왕이도 매번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또 안 될 건 없죠. 15번 스타삭스는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치명적입니다. 뭐 개인 대형과 건초염을 6월달하고 8월달에 앓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기 때 날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날아다니지도 않지만 이건 검증해봐야 돼요. 기본적인 가락구가 있던 마필인데 이런 질병 때문에 또 말 하나가 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뛰면 좋죠. 뭐 거기가 뭐 완전히 굳어버려갖고 뭐 한 지금 6등급이니까 뭐 한 4등급까지만 올라가도 성공하는 게 아닐까. 일단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던 마필들은 생명력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실버 동작은 너무 안 떠도 거세였어요. 이번에 검증 무대긴 한데 당일날 체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이 마필은 지난번에도 추천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전 결코 이 마필이 못 뛸만한 마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고요. 실버 스틸러는 이게 다가 아닐까? 더 이상은 스틸러를 추천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1번, 11번, 7번 이 세 마리예요. 그중에서 1번 마필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7번과 11번. 7번은 거세를 했으니까 현장에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굿마운트라든가 굿마 숙보왕이 좀 배당권으로 관심을 가져보고요. 1번은 꼭 나가겠습니다. 이번 이경주는. 하늘을 달리다가 진정한 똥말인지 아니면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울금은 3경주로 출발합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해보자. 자, 1경 3경주부터 붙어보자. 신마대 경주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 경주.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못 뛴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대가리를 놓고 할 마필이 못 뛴 마필은 아니고요. 분명히 괜찮게 뛰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경주 뛰는 걸 유심히 보고 고민을 해보다가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제가 취재에 들어가서 직접 조교를 기수와 만나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필을 충만으로 놓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한대건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겁니다. 마필 상태 알았으니까. 또 뛰는 걸음도 알았으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한대건의 강축이 있고요. 뭐 조교사는 능력마라고 얘기하는 마필이 있었지만 성적은 안 나오는 마필이 있고 골마겸 때문에 못 뛴 마필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신마지만. 검증은 돼봐야 될 마필들이 많아요. 강력한 대가리가 어떤 마필인지. 한대건이가 현장에까지 가서 확인했던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직접 기수와 얘기를 했던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한대건의 충만을 하십시오. 자, 이번 상경주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무통장 문자를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늦게 신청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짜증내는 목소리가 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 상당히 까칠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미리미리 좀 신청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래 이번 주 대건야구 한번 해보자. 그럼 한 10시 아니 9시 반 이쯤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 아침 8시 7시면 눈 뜨고 있습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무통장 신청하실 분들은 입금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금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2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일단 눈에 보이는 마필은 7번과 창파와 시에머 사바킹덤이죠. 사실 지난번에 눈탱이 맞은 건 시에머 사바킹덤이에요. 이게 눈탱이나 표현이 되나?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선행도 못 갔지만 순발력은 있지만은 지구력이 개쓰레기죠. 그래서 이 사바킹덤은 별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뭐 팔리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받으니까 말이 미친 듯이 뜁니다. 물론 모래를 안 맞으니까 더 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얘는 뭐 검증은 돼봐야겠지만 선행을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이마필이 재수가 없어서
12번 게이트를 뽑았습니다. 그거예요. 12번 게이트 뽑을 수 있잖아요. 재수가 없으니까 그럼 재수가 좋게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빠른 말이 없어라. 이렇게 좀 고대를 했었죠. 근데 벵골이 있네. 사바킹동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되게 됐죠. 이걸 무리해서 선행을 가야 돼. 아니면 외곽에 딱 붙여놓고 모래 안 맞춰야 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지난번에 선행 가니까 너무 잘 떴잖아. 뭐 2번마 대천이 요루라든가 뭐 7번마 창파 뭐 5번 불후의 승자 이런 나피들이 선행을 추구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들도 선행 아니면 갈 부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10번 사와킹덤이 정말 시원하게 선행을 나가버려서 끝나볼 수 있지만 충박감은 7번과 창파를 놓고 하는 게 이마필도 지난번에 2차로 승급했거든요. 그래서 이마필이 다른 미필들의 전력에 비해서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천 이후로는 경주 거리를 늘린 건 쥐약이죠. 이게 지구력이 원체 없는 마필인데 뭐 유성한 기술을 만나보면 뭐 말은 괜찮다. 예. 뛰어준 마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랑카랑하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는 것을 유성한 기수가 지난번에도 한번 뒤어봤기 때문에 여전히 말은 괜찮대요 사실. 근데 1200을 나온 것은 정말 쥐약이고요. 거리가 1000m도 아니고 꺾까봐졌습니다. 의외로 4번마 속도 신화가 기술을 바꿨다는 부분이 뭐 다팀 마필입니다. 32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3번의 입상을 했는데 다팀 마필인데 좀 냄새가 나고요. 10번마 라운드 등이 혼전 중에 한 발.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7번마 스페셜 위너. 이게 의외로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 끈끈하게 버티죠. 능력만은 아니에요. 근데 선행형 마필들이 2번과 12번이 격돌하는 와중에 12번이 따라가 버리고 2번이 선행 나가버렸는데 2번은 막 땅 파고 있어. 12번은 따라갔으니까 모래 맞았을 거 아니야. 얘는 아예 애초에 땅 파고 있어. 그러면 뭔가 따라가던 마필들이 선전을 한다면 이 12번과 스페셜 위너 같은 마필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서금마 4경주는요. 7번마 창파와 10번마 사바킹덤 인정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바킹덤이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 돌 테니까. 하지만 좀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7번을 놓고 11번마 스페셜 위너, 10번마 라운돌풍, 4번마 속도치나 이런 나필들도 충분히 배팅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금마 1경주 출발합니다. 경주는 1000m고요. 12마리 아필들. 일단 충만 정해졌죠. 3번 쿨민트. 이건 맞습니다. 1200에서 1300. 왜 100m를 늘렸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300m를 줄였습니다. 1000m를 줄여서 결국 마방에서는 1000m를 출전을 시켰고 기회라고 봐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딱 1000m용이고 거리가 좀 무뎌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게이트 조건은 3번 게이트. 이번에도 모두 뭐 갖다 버려야지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는. 3번 쿨민트는 충막감이고 문제는 이 상어 대왕봉이죠. 이게 외상 마필입니다. 이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합 4등급에서 너무 못 뛰어서 점수를 자꾸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국산마 경주에 와서 지금 입상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담장이 아직도 57이에요. 못 올라와도 그만이고 선두권이 무너져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스가 조금만 빠르게 움직여준다면 아마 대왕봉이 인기도에 비해서는 졸전을 펼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실마 부경 스토리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물론 이 마필도 지구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우승급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kg 감량이고요. 3번이 선행을 나가면 11번이 외곽에서 바로 감고 들어와서 3번, 11번이 경주를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야, 그래도 두 마필 중에 하나는 부러지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3화 대왕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9번마 유로공주, 뭐 8번마 유로캡틴 이러한 나피들의 추임력이 타이밍상으로 원체 느리다 보니까 3번, 11번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뭐 3번 놓고 찍어 먹기인데 4번, 8번, 9번, 11번 이 네 마리가 전부 다 빨갱이에요. 다 팔립니다. 그래서 영양가도 없는데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로에 대한 상황, 주로가 추임마가 좀 먹힌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뭐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선행마가 유리하다면 3번, 11번 쪽에 좀 더 추임마가 유리하다 그러면은 4번, 8번, 9번 쪽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번마 쿨민트는 왔고 이제 후차권 싸움에서 어떤 마필로 갈 것이냐 그것만 현장에서 결정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별거 없다고 보는데 조기사는 우승이래? 그래서 그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까? 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복귀를 하다가 너무 말이 괜찮아. 뛴 것도 괜찮고 앞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조기사들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 야, 그거 좋아. 그럼 나는 더 확신을 갖지. 근데 지난번에 잘 뛰긴 했지만은 이 마필이 능력마가 아닌 것 같아. 그냥 편성 때문에 온 것 같고 약간 어부질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딱 취재를 들어갔는데 또 좋대. 이번에도 우승이래.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는데 현장까지 그 마필을 한번 가져가 보겠고요. 한대건이 이번 경주에 노리는 마필은 딱 3마리예요. 그 3마필이 다른 마필들은 명함도 못 뛰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팔리기는 이놈 저놈 은근히 팔려요. 번장도 나올 것 같잖아. 그죠? 뭔가 편성이. 3번 백산 매니킨이 압도적인 인기로 지난번에 팔렸는데 꼴찌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고. 1번 타우러스는 뭐 하는 말이야? 왜 이렇게 잘 뛰어? 이 마필 능력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실마 가자도 마찬가지고. 명진매 승급전에서 인기만 3위로 팔렸죠? 네. 헤들매도 승급전. 이런 모든 전반적인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 그리고 어떠한 전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조기사는 우승이라고 하는데 한대건은 또 의심하고 있고.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은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배당 한번 노리고. 배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배당을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대건이 노리는 인기 마필도 2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필들이 들어온다면 생각만큼 큰 배당은 안 나오겠지만 먹을만 합니다. 네. 먹을만 해요. 뭐 한우는 못 사 먹어도 삼겹살은 사 먹습니다. 네. 서경마 5경주 한대건의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8번 위대한 비상 부담 중량이 부쩍 올라갔죠. 56kg까지 올라갔고요. 이 마필은 7월 27일 경주 때 우승을 하면서 폐추행이 났습니다. 그래서 폐추행이 난 마필이 8월 18일 날 한대간의 강제적인 휴양을 했고 제 주행검사에서 무난한 모습.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폐추혈라고 이 정도로 뛰면 이거 명마 아니냐. 다른 마필이 워낙에 똥말들이긴 하지만 위대한 비상이라는 마필이 폐추혈라고 이 정도 뛰었으면 잘 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7일 경주에서 시종일관 막판은 여유까지 보이면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6kg라는 중량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 충분히 더 뻗어나갈 걸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으면서 8번마 위대한 비상을 꺾을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승부처, 메인 승부처긴 한데 8번마 위대한 비상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 도전한 마필들이 많아요. 뭐 1번, 3번, 뭐 4번, 5번, 6번, 뭐 10번, 뭐 이런 마필들까지 외곽에 있는 12번까지 뭐 안 될 만한 마필을 골라내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도전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사연이 있는 마필 한 마리, 그리고 능력이 있는 마필 한 마리, 이렇게 제대로 꼽아서 한 2방 정도에서 쇼부를 볼 생각입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8번 위대한 비상이라는 마필에 56kg 중량 문제 안 된다. 이 마필은 입상권 도전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8번 마필을 좀 더 관심권에 세워놓고 후차권은 난타전 양상에서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딱 2마리 정도만 가지고 승부를 해보고 싶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에서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많은 관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타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한 경주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3번 중전마마가 출전하는 경주죠. 뭐 많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마필은 가져갈 거고요. 문제는 7번 솔파랑이죠. 정말 걸음이 좋습니다. 어느 걸음이? 직선주로서 취입 타임이 정말 좋습니다. 날라오죠. 문제는 3, 4코너에서 삐집니다. 나는 물 먹으러 가. 예전에 물 먹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쪽에 물이 옛날에 있었으니까. 외가로 계속 삐집니다. 그래서 자꾸 주행검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기 쪽에서도 이 말을 물어볼 때마다 뭐 언제 삐질지 알아 말이. 아 모르죠. 뭐 조교사라고 다 압니까? 안 삐졌으면 좋겠지. 안 삐지고 돈 좀 벌고 상금 좀 벌었으면 좋겠지. 근데 이런 악벽 있는 마피들은 언제 삐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박상현 기수가 재주행 검사를 봤는데 박상현 기수 말이 더 웃겨요. 표정이. 삐지지? 안 삐지던데? 왜 또 물어봤어요. 조교하고 나와서 원래 지난주에 출전한 얘기였거든요. 한 주 밀었어요. 뭐 말에 무상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체중 조절 때문에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상현 기수는. 조교도 삐지지? 안 삐진다니까요. 나한테만 안 삐지는 거야 이 말은.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기수하고 놀라운 호흡을 보이면서 난 이 기수가 마음에 들어. 아 얘가 내 위에만 타면은 나 마음 편안해져. 뭐 그럴 수도 있고 난 모르지 뭐 내가 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어쨌든 박상호 기수의 멘트는 안 삐진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냐고. 박상호하고 직접 얘기한 얘기를 어떻게 듣냐고. 그러고 나서 또 실전에 가서 박상호 기수가 이거 3코너에서 막 삐지고 있어. 막 지진나는 거지. 아씨 뭐 대거지 방송 보니까 박상호 기수 안 삐진다 했다는데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실전에서 이게 삐지고 그러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박상호 기수가 조교를 해보고 재주행 검사를 받아보니까 말이 안 삐진다는 겁니다. 물론 삐지려는 가능성은 보이겠죠.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삐진다는 거겠죠.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마와 금화클리프는 외산마예요.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국산마 경주에 나온 거고요. 지난번에 사착되니까는 뭐 이게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대가 없어. 오면 15,000원은 지난번에 강급되고 56kg에서 지금 체중이 더 빠졌어요. 54kg. 꼴찌하니까 더 빼주는 거죠. 이거 조만간 사고 한번 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송암주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편성 때문에 보는 거지 개편성에서 입상인데 만만치 않아 보여요. 8번 쏜살가치는 매번 3복승씩 사라는 말씀을 제가 눈에 드리고 있죠. 계속 늪발동으로 날라오니까. 항상 근데 편성은 잘 오른다 진짜 이거. 뭐 성불 챔프는 쉬었다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솔직히 딴 거 사고 싶진 않고 4번 중전마마와 7번 솔파랑 이거 한 방만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제 조건은 있죠. 7번 솔파랑이 삐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근데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이건 안 삐집니다. 여러분 한 대건 믿고 사십시오. 그럼 난 개새끼 되는 거야. 양아치. 개 양아치 되는 거야. 나도 몰라. 솔파랑이 삐지지 안 삐지지. 하지만 기수의 멘트는 안 삐진다. 그래서 차라리 저런 거는 무리하지 말고 소액으로만 4번, 7번 한번 사시고 좀 구경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100% 리얼로 전해드리고 있는 한대건입니다. 고마워하시고요. 자, 부산만 3경주입니다. 경도에 1600m 하고요. 8마리 앞필들. 일단은 애매한 마필들이 많죠. 1번 마법의 질주는 괜찮아요. 부담량이 올라갔는데 플러스 3kg. 55kg까지도 짊어져 왔던 마필이고 일단 해당 거리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인 것 같고요. 근데 워낙에 능력은 딸리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다 보니까. 이어마 파인파워는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 최근의 경주 모습이 상당히 좋고 3번 용왕담도 이제 정상적인 출전주에 돌아왔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4번 에블린은 출전 주기는 길어졌지만 별다른 질병은 없고요. 아마 이제 더위를 피해서 잠깐 쉰 것이 아닌가. 이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뚝심과 근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마필을 좀 잡아내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5번 파크니 미니스터는 승급전에 뭐 상대가 강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1100m를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 뭐 우승 후보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6번 화이트 포인트는 매번 그따이긴 하지만 끝걸음이 있기 때문에 김태형 기수에게는 어떤 상금을 벌어주는 마필인 만큼 뭐 전력을 막 아낄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되는 마필들이고요. 자, 그 안에서 충마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땡기는 마필은 5번 파크니 미스터예요.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 1600m의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전개도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라서 5번 마필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보여줄 잠재 능력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놓고 1, 2, 3, 4 6번마 태경이 형은 태경이 형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성인마 7경주입니다. 12마리 앞필드 다 필요 없어.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서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베스트헌터는 순발력이 있는 마피고 선행을 축구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엄마 새로운 캡틴은 결과로 밀렸다 하더라도 상대가 원체 약하죠. 12번 놓고 4번, 10번 주력. 베스트헌터가 역전하면서 4번, 12번, 6번 순으로 결승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7경주. 7경주입니다. 아마 스카이빅이 하정우 기수에서 박으름 기수. 실까지 안정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또 맞잡은 손이 의외로 마피 상태는 카카해진 모습. 맞잡은 손! 10번, 4번, 9번! 10번 맞잡. 오늘 1호 경마에 탑 맞아도 좋아. 맞으면 승부는 좀 맞았으면 좋겠지만 이번 7경주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더바가 승부의 매력입니다.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뭐 2번마 초동 레이스, 뭐 3번 명품 모베 있고, 뭐 한생글로리, 뭐 7번마 체프 레이스, 뭐 빅선 또 뭐 시면 홍바라. 사실 이번 경주에 인기 1위가 될 수 있는, 인기 1위가 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자, 그 마피를 한대건은 지금 무심하고 있습니다. 빼려고. 재밌습니다. 인기 1위만 빼고 배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재밌죠.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 마필이 인기 1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80%는 인기 1위만. 아니면 아니어도 인기 2위일 테니까. 누구나 다 그건 머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마필을 한대건은 개무시하고 이번 7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럼 승부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많이들 들어서 맞건 하십시오. 한대건이가 조금 뻘소리하고 이상한 마필 추천해도 사 그냥. 다 이유가 있으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자, 한대건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장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600m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앞필드에 출전했는데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2경주입니다. 12마리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근데 딱 보면 볼드를 줍니다. 자, 이 마필 때문에 제가 앞배팅하는 중인데 실전에서 덜터준 마필이고 전개가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 노려보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영광의 시크릿도 연승행진을 거듭할 정도로 맞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가 약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전개적으로 유리한 마피이기 때문에 총막감은 10번 마피를 놓고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놓고 2번, 9번 1번 제도에게 반성과 12번 8,500마리까지 10번, 9번, 12번 순으로. 지난번에 가석 깨진 마필이죠. 킹짱. 저는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 이게 아닐 텐데. 지난번에 외곽에서 너무 무리한 전개를 했고요. 안 될 것도 없고. 1번 브라하도 1번 게이트에 2점 살리만 하고요. 3번 파크맨도 부담력을 이겨내고 있는데 부담력 때문인지 마필 능력 때문인지 8번 메이저 알파라든가 10번 파이널 에너지 이러한 마필들이 전부 다 한데 뭉쳐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게 공략할 경주는 아닙니다. 5번 킹짱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마필을 놓고 할 것이냐 6번 천년을 받아도 연승기를 거듭하고 있는 마필이죠. 결과적으로 혼전 양상이 좀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드러나는 마필도 있고 아직까지는 뻗어나가는 마필도 있고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마 선정을 잘못하면 이 경주는 적중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이가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충막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한대건이가 여러분들한테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승부하는 경주인 만큼
혼전 당상이 높다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실수하지 마시고 얻어가십시오. 자, 이번 4경주 한 대건 적중으로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은 8경주입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12마리 앞필드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별 능력이 없다고 내가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고 현장 가서 나도 뭐 대천에 놓고 추천을 한다. 아, 정말 내가 쓰레기 같다. 조건은 나쁘지 않죠. 이번에도 뭐 선행도 갈 수 있고 따라도 갈 수 있고 일단 상대가 없어요. 상대방이 너무 약하니까 지난번에 뭐 졸전을 치르긴 했지만 이제 똥망이라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솔직히 재수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3번은 스마트 지프는 어부지기성이 높고요. 거의 걸으면 잡혔죠. 이것도. 근데 뭐 전기를 잘못 풀어간다면 또 나올 수 있고. 이미 7살이에요. 6번 퍼펙트 클로는 최근의 모습이 정말 정점에 달한 게 아닌가 봅니다.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우리 집 개가 그러더라고, 강아지가. 지금 17살인데 거의 오락가락해요,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중내산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 컨디션이 만땅이야. 뭐 한 7, 8살 먹은 애처럼 막 뛰어다녀. 근데 어느 날은 다리도 못 짚고 막 이러고 다녀. 물론 이거 뭐 협박 테크놀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이 7살짜리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 때리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나서는 뭐 내년 8살 되면 나가야지 뭐 얘가 나와서 뭐 할 거야 여기서. 그렇잖아요. 승마용으로 가든가 해야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실용한 마승리라든가 이번 뭐 스토미는 혼전 나중에 한 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해요. 근데 뭐 두 마필도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니고. 근데 1번을 놓고 2번, 3번, 6번, 11번인데 이 안에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배트는 쉽지 않다. 깨져버릴 것 같아 가서.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무시 내가 뭐 전경주 다 자신 있겠어? 자신 없는 건 자신 없다고 얘기해요. 아시잖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자, 부상이면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경주가 1200이다 보니까 뭐 눈 감으면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자 틈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9번마 우주대왕. 선행 강공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은 마이너스 분위기지 하지만 뭐 안 될 거는 없는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오마 뷰티풀 액트도 2착 승급을 하긴 했지만 끈끈한 걸음이 조금 더 나와주는 마필이고 근데 사실 3등급에서는 검증을 좀 돼봐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5점돌이 편성은 잘 골랐고 2번마 쇼트스톱이라든가 4번마 유로파 이런 마필들이 약간은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걸음들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9번마 우주대왕의 이 선행 낙관을 할 수가 없는 경주예요. 뭐 6번 원더월드 빠르고 3번 도쿄블루도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대왕이 선행에 대해서 무리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자멸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뭐 능력상으로는 조금 딸리고 걸음상으로는 좀 밀릴 수 있는 시오와 뷰티풀 액트가 전개상으로는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승급을 2착 승급했다는 만점 마이너스 부분은 있지만 이런 나필들이 1200에서 선전에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5번 5경주는 공격적으로 9번 우주대왕을 놓고 하기보다는 다른 전개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5번과 5선돌과 뷰티풀 액트 이 두 마필 중에서 한번 충막감을 선정을 하고 배당을 한번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장 컨디션을 점검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9번 우주대왕의 상태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좋고 선행력이 선행마들이 선전하는 경주라고 한다면 뭐 9번을 놓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만큼은 아직은 9번 우주대왕의 선행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5번과 12번 둘 중에 한 마리를 충막감으로 놓고 배당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2000m고요. KRA컵 클래식 대상금 상금 2억 8천만 원 줍니다. 1등하면. 지난주 조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3번 청담도끼를 좀 의심 많이 했습니다. 돌콩이 먼저 좋았었죠. 근데 돌콩은 월요일까지 조교를 하고 조교를 안 나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을 불참을 했는데 이 사이먼 조교사가 외국 조교사인데 이런 식으로 조교를 참 많이 하죠. 계속 수영 조교 시키고
주로 조교를 자꾸 빵꾸를 냅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참 적이죠, 적. 근데 뭐 오바마 돌콩이 지난 코리안컵에서 뭐 청담도끼가 런던타운과 너무 경합을 하는 바람에 돌콩이 약간의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면 돌콩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날 경주에서 누네스 기수가 청담도끼를 가지고 런던타운에 비볐다? 이건 누네스 기수의 판단의 잘못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전에 청담도끼가 부산에서의 경주를 보면 임경 기수가 굳이 선행을 막 고집하진 않죠. 외곽에 딱 붙여놓고 따라가는 전개에 의해서 한 발을 썼기 때문에 이 누네스 기수가 런던타운이란 마필이 원체 도주형이니까 그걸 차라리 보내주고 차분한 전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욕심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런던타운이 청담도끼를 개밥듯이 진이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청담도끼는 사착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청담도끼란 마필을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저는 그 코리안컵을 뛰는 걸 보고 아, 청담도끼는 그랑프리 먹겠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진짜 진이겨놓듯이 런던타운이 청담도끼를 개밟아놨는데 보통 그 정도 밟아놓으면 꼴찌하지 않았을까? 다른 말 같았으면. 이 청담도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축지도 있고. 이제 4세의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근데 지난주까지는 조교가 안 좋았다가 이번 주에 조교를 하니까 이건 인경기수 똑같더라고요. 워낙에 조교가 까다로운 마필이고 인경기수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마필을. 어느 정도 컨텐츠 맞춰놨고 2000m라는 경주 거리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한번 청담도끼 인정하고 싶고요. 최저배당이 원만 돌콩인데 이게 주로 조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면 또 뭐 마주님이나 뭐 또 조교사가 보고 나서 저 개새끼 헛소리 한다고 또 할까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뭐 뛴 거는 보면은 뭐 무시 못하죠. 우승까지도 늘어볼만 하지만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트리플 라인이라든가 뭐 3번 실버울프 조금 다 뛴 감이 없잖아 있죠. 이제 뭐 육지에 접어들었고 실버울프는 또 안 말이고 6번은 트리플 라인은 지난 7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다는 점이 좀 찝찝하죠 사실. 그리고 최근에 트리플 라인을 보여준 걸음이 그게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말해서 좀 이렇게 지는 애처럼 뛴단 말이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8마 돌아온 포경선은 사실 이 2000m라는 경주 거리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리안컵이었던 1200m에서는 정말 놀라운 탄력을 선보여줬기 때문에 뭐 각질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장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800m에서는 깨졌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돌아온 포경선을 좀 높게 평가해요. 코리안컵의 경주를 보면 정말 이게 뭐 참으려고 참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타니까 더 뛴다는 걸 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근데 문제는 2000m의 경험이 없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이 마필을 개무시한다? 뭐 지는 애인 3번 실버울프나 6번 트리플 라인도 못 뛰는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능력마긴 하지만 이 돌아온 포경선은 거의 정점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일본 마이티스윙은 가장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참 애매하죠. 선행을 가기도 애매하고 청담도끼보다 뭐 느리진 않지만 그 1번 게이트랑 인점을 가지고 청담도끼를 까누르고 선행을 간다? 그럼 청담도끼가 바보입니까? 발을 갖다 붙여놓고 막 계속 괴롭힐 텐데 청담도끼가 또 훨씬 더 빠르니까 청담도끼가 그걸 넘어서 선행을 가버리면 마이티스윙이 페이스 안 배하고 한다? 안 배고 지달리고 청담도끼를 쳐다보고 페이스 안 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필들이 지금까지 청담도끼가 뛰어온 걸 보면 청담도끼가 선행을 이끌었을 때 그 페이스에 따라갔던 마필들은 다 죽었죠. 다 깨졌죠.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청담도끼가 페이스를 빨리 끌기도 하고 다른 마필들까지 자기 페이스에 말리게 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너무 청담도끼만 칭찬이 세겠네. 내가 개인적으로 세게 봐서 그런 거야. 어쨌든 한번 청담도끼 인정해요. 일본 마이티싱은 조금 전개도 그렇고 전력상으로도 조금 밀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4번, 5번, 6번, 8번 뭐 4마리의 마필들인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주력 막권을 공략을 하고 다른 마필들을 좀 버리든가 아니면 3번을 가져가든가. 왜냐하면 환수가 안 되니까 이거는. 3번, 5번이 점배가 나올 거예요. 2배를 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3번, 5번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3번, 5번은 안 땡긴다.
나는 자꾸 이렇게 8번이나 6번이 땡기는데. 고민해볼게요, 현장에서. 한번 청담도끼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린 거예요. 대상경주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송 찾아보십시오, 있나? 모든 마필을 설명해 드렸는데, 뭐 나한테 더 해달라고 그러면, 쌍욕 나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음성정보 한번 들어주는 거야. 매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그래? 뭐 일본부터 마비정부 다 풀어줬잖아.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대상경주를 연달아 나가면서 경주력을 보여줬던 6번마 우주스타와 8번 영희시대. 6번 우주스타는 완전 맛이 갔어요. 지난번에 1등급 마필들도 있었고, 뭐 능력 부진의 경주 성적이었는데 대상경주에서 능력 부진 안 당했죠. 과연 이걸 놓고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8번 영희시대는 꾸준하게 뛰어요. 발주가 좀 깔끔해지지 못해서 지멋대로 못 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뛰면 뛰는 마필인데 최근 연달아서 상승세의 강자 틈에서 고전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마 5폴드도 안쪽 게이트 2점이라는 최대의 무기를 살려볼 만하고요. 오마 파시아도 공백 기능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조기 때는 상당히 좋은데 공백 기를 가질 만한 딱 봐는 이유도 없고 나쁘진 않습니다. 고마 최강드림도 팔리긴 하지만은 끝거는 한 발이 항상 뛰었다 안 뛰었다 해서 좀 50.5km 가지고 승부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됩니다. 6번, 9번이 대상경주에서 선전을 하면서 능력을 보였던 마필들이 쉽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워낙에 대상경주에서 6번 우주스타 같은 경우에는 개차반 같은 성적을 보여줘서 선행을 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변수의 차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이나 2번 중에서 충만감을 선정을 하고 이번 6경주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6경주 2등급 경주 혼전 양상이 좀 심한 경주니까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복잡할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걸 한 방 사겠습니다. 10번과 11번. 다른 마필들은 능력상으로 좀 딸린다고 봐요. 실망 이스트 걸치는 지난번에 아쉬웠어요. 1400m를 뛰고 지금 1700m 처음 나오는데, 거리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유형이 아닌 것 같아요. 전개가 워낙에 쉬운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까지 노려볼 만해서, 물론 10번만 아스카 땡이 빠르지만 뭐 두 마필 다 최근에 각질 변경이 확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의 최저 배당 11번, 10번, 10번, 11번 이 맞변이 가장 유력한 막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엠파이어 킹덤은 능력은 있죠. 근데 삐지죠. 고착하고 계속 마필이 척 기대고 삐지니까 악벽 때문에 기술가 상당히 에러 사항이 있죠. 내가 봤을 때는 기술이 겁 많이 날 거야. 낙마될까봐. 언제 또 그럴지 모르니까는 믿을 수가 없고. 이번 삼상 빅토리는 선행 가서 여러 없이 입상이에요. 화이어드림한테 이 맛이 끼었으면 이건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전개가 잘 풀렸고. 3번 공항 우승하우스는 누추입이고 3번 해오라비는 매번 그 정도고. 6번 플라이미닝은 2착 승급이라서 마이너스 5kg 감량을 받았는데, 만나본 김동수 기수는 장거리가 좀 더 낫다고 하지만 뭔가 매력 없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9번 푸른매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만나본 김윤정 기수는 썩 베스트는 아닌 거 봐요. 푸른매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할 때가 있거든요, 김윤정 기수가. 그때는 계속 성적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얘기하네. 아닌 것 얘기하니까 더 사고 싶어 막번을. 어쨌든 이번 10경주는요 10번과 11번 우선적으로 좀 안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막 복잡해 보이잖아. 터질 것 같잖아요. 그냥 10번 11번만 사세요. 그게 신감 편해요. 저런 경주 맞추겠다가 덤볐다가 괜히 돈 잃고 속동합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의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우위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번, 2번, 10번, 11번, 12번까지 1번, 2번, 10번, 11번 뭐 팔립니다. 네 마리의 앞필들이 다 팔리고 이런 인기권 안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거의 99% 저는 확신하고요. 문제는 충마 싸움이죠.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 다 지우고 있습니다. 다 그냥 XXX고 내 승부용주에 내가 마번 다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충마만 공개해드리지 않는 거지. 난 이 마필권 사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과연 이 마필 중에서 어떤 마필을 인정을 하고 어떤 마필을 버려야 되느냐. 이게 키포인트죠.
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럼 사세요. 네. 여러분들은 사는 거고, 저는 승부를 하는 겁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1경주.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적중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표정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승부처요. 35711. 35711. 7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 승부 연정하겠습니다. 더버가 메인 승부처 7경주. 하는 건 비슷하겠습니다. 아이씨, 너무 힘드니까 말이 꼬인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씩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